투자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그게 중요하죠. 내년은 G2에 대한 어떤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최근에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네네네네. 안 좋아서 지금이라도 약간 좀 글로벌 주식을 좀 투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글로벌 주식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힘적으로 가까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남들이 다 아는 주식은 뭐 알긴 아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팔로우업도 해야 되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수에 뭔가 이렇게 ETF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좀 마음 편하고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즉 이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막 글로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추천드릴 만한 그런 ETF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떤 걸 지금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개인 매수했던 테이블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차이나 전기차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기 이제 보통 세이브로 예탁 결정을 해보면 그러면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이제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투자하시냐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TQQQ죠. QQQ가 일단 나스닥 100인데 T는 트리플이니까는 이제 3배 추정하는 여기 좀 많았을 것 우리나라 사람 화끈해요. 네, 그쪽이 6,000원 이상 매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은 스파이다, QQQ다 아니면 이제 VO다에서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다행인 거는 지금 뭐 연일 계속 어제 뭐 잠깐 하고 있었지만은 연일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투자하셨던 거는 이제 LIT라고 해서 리튬이죠. 리튬. 아까 전기차에 소재가 되는 2차 전지의 소재, 이제 근원적 소재인 리튬부터 해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밸류 체인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제 뭉뚱그려져 있는 LIT가 이제 보이고요. 그 외에는 ICLN이나 시텍과 같은 친환경.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따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최근에 메타버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쇼티지 얘기부터 해서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투자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시장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뭐 지금 개인들은 해외 투자를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일단은 좀 알고 계시고 이런 걸 투자하구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아마도 뭐 사회자경제에서도 달란트에서도 이제 계속 소개를 해주실 거고 이런 매수세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워낙 말씀을 많이 잘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다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뭘 투자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는 그게 중요하죠. 저는 사실은 작년에는 이제 뭐 테마형 이제 장기 혁신 성장 어떤 테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BBIG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은 G2에 대한 집중이 맞을 것 같습니다. G2 미국이랑 중국.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을 G2라고 표현하는데 G2에 대한 집중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뭐 나스닥 10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S&P 500도 그 안에 어떤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미국 기술주가 답인 것 같아요. 미국 기술주가 나스닥 100이 사실 요즘 좋아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에 매수하신 것들도 개인 투자자분께서 하신 것도 이거였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구글, 뭐 아마존, 그 테슬라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강력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애플도 예전에 뭐 아직 뭐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애플 카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구글 정도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글도 뭐 전기차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이제 변화되는 세상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이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또 어떤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것들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뭐 페이스북도 최근 뭐 발표했던 것처럼 뭐 2월 실적 발표 때 얘기하고 이제 3년까지 바꾼 그렇죠. 메타로 바꿨는데 그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데들은 미국 기술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미 많이 올라와서 다른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가장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딜까라고 보면 반대로 또 미국 기술주 같은 데들이 또 이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그대로 미국 기술주인 것 같고요. 네.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QQQ나 아니면 나스닥 100 같은 한국에도 상장되고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뭐 제가 세제 또는 네네. 퇴직연금이냐 왜냐면 연금 계좌는 또 해외 상장된 거는 지금 살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못 사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많이 더 ETF도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테크탑 10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테크탑 10은 또 원래 100등까지였던 애를 10등으로 줄여내면서 더 이제 알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난 10개에 대해서만 투자하겠어 라고 한다면 나스닥 100보다는 그게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넓게 100개로 할까? 네네. 10개로 할까? 네네. 그러니까 전교 100등까지 할까? 10등까지만 할까? 이거에 대한 비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약간 때문에.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내년은 아마도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세계는 더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누군가 얘기했었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뭐 사장이셨나요? 제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년간의 겪을 변화를 2년 만에 저희는 다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예전 생각하면은 진짜 뭐 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언제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겠어.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해야 진심으로 회의를 하는 거지.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거였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모든 게 줌이라고 하는 뭐 또는 어떤 화상회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편해졌고 재택근무도 예전에는 컴퓨터가 잘 될까 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편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괜찮은 게 이제 일단은 미국 기술주다. 1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올해는 진짜 2차 전지 전기차의 해였거든요. 엄청나게 올랐죠. 네,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투자가 너무 좋았다라기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스마트폰 이제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생각했잖아요. 엄청났죠. 누군가 저도 이렇게 폴더폰 쓰다가 아이폰 나왔다는데 2007년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네네. 그래 살 사람만 사지 뭐 하고 그때 약간의 그 어떤 걸 뭐 얼리 어답터들은 먼저 사고 그러다가 보통 이걸 S커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거는 S커브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얼리 어답터 혁신가들이 사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늦게 사는 사람들까지 다 산 다음에는 이게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은 트렌드가 된 거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오히려 스마트폰이 아닌 게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도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에어컨도 그랬고 냉장고도 그랬고 컬러 TV도 그랬고 이런 것들 전기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트렌드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것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0년에서 60년 막 이렇게 걸렸습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에어컨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어느 집에만 딱딱딱 있고 은행 가야 시원하다. 그렇죠. 네. 요즘은 사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어떻게 가면은 자동으로 켜주고 온도도 알아서 조절하고 네. 누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기차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작돼서 사실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3대 기업도 잘하고 있죠. 2차 전지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현대차도 전기차에 대해서 잘 만들고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아직은 전기차로 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 생각하면 이제 아이폰이나 초창기 쓰시던 분들이 슬슬 전기차를 바꾸고 있구나. 네. 그리고 환경이나 정책들을 보니까 탄소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의무 판매 비율을 각 나라, 미국, 중국, 유럽,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곧 탄소 제로화까지 선언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건 이제 사야지 하는 분들인 거죠. 얼리 어답터는 조금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사다가 이게 늦게 사신 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도로에 나가 보면 모든 게 전기차가 되는 딱 그날까지는 이 테마는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전 대비해서 이게 벌써 뭐 50% 뭐
100%인데 뭐 이게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가격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뭐 다음 달까지 좋을까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금 계좌 특히나 내 앞으로 뭐 20년 후에 은퇴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를 전기차,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리튬 이런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 좋은 어떤 투자 테마로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기술주,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차이나 전기차 말씀 조금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아마 달란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게 뭐 연초에 한 14,000, 만 원 상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ETF는 통상 10,000원 상장을 하는데 네네. 작년 12월에 10,000원에 상장해서 약간 우여곡절이 2월달, 3월달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2만 원까지 왔는데 이게 뭐 100% 올랐네요. 네. 그 아마 신문에도 뭐 90% 수익률 1위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중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봐야 된다고 뭐 어디 가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이든 모든 기술에 대한 것들은 미국이 거의 다 앞서 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이기고 지금도 사실 테슬라가 앞서 있죠. 뭐 BYD 뭐 어느 게 더 좋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의무 판매 비율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데가 중국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1번 전기차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미국 대비해서 중국은 자동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구는 많잖아요. 그럼 많죠. 10명 대비 미국은 제가 알기로 7에서 8명 정도가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10명이 있으면 그래 뭐 7, 8명은 네네. 자동차. 근데 아직 중국은 상해나 심천 이런 대도시를 좀 제외하면 2명이 채 되지가 않은 거예요. 10명 중에 2명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뭐 경쟁을 G2라는 말도 사실은 오래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네. G2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대한 보급률도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2050년 탄소 중립선을 중국도 했기 때문에 23년 남았나? 27년 남았네요. 이제 28년, 27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로가 되려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모든 게 전기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할 때 사세요. 이런 거는 좋은데 뭐 기본적으로 중국 전기차의 테마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올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제가 중국 전기차 물론 중국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서 2차 전지와 함께 중국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좀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는 맞다라고 해서 세 번째는 2차 전지에 주목하는 국가는 그래도 중국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은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은 아무래도 미국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을까요? 한 가지가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친환경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친환경 관련된 것들 그리고 G2에 집중하면서 미국 기술주,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친환경. 사실 그건 친환경과 연관되어 있고, 중국 관련된 거 살짝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요즘 핫한 메타버스는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메타버스가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그냥 6월달 정도에 이제 상장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가 뭐 이제 조정을 받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 한국의 10월 13일 날 상장된 메타버스들은 현재 한 달이 안 됐네요. 30%가 났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근데 이게 메타버스 ETF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S커브로 말씀드리면서 전기차가 지금의 어느 상황이냐 S커브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는 전기차보다 더 밑에서 앞단이죠. 시작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메타버스가 예전에는 가상현실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페이스북에서 얘기했다, 뭐 페이스북에 뭐 명칭 바꾸고 했다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기술주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통합된 사실은 다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깅도 없어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되고 지금은 저희가 앱을 이 앱도 쓰고 이 앱도 쓰지만 이 앱과 앱 사이가 통합이 돼야 되고 거기서 뭐 아까 가상화폐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화폐 수단이든 거래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로 구현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컴퓨팅, 네트워킹, 플랫폼, 결제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에 맞는 게 뭔지를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메타버스 얘기해 네. 주셨는데, 국내에 상장된 거는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게 메타버스? 이런 기업도 보이실 거예요. 그 종목들을 PDF에 있는 거 보시면 맞아요. 이게 메타버스는 맞나? 이게 인터넷이니까 되나? 게임이니까 여기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여과 과정?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시기가 2022년도에는 완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아니겠지만 조금 더 정화된, 그리고 이 테마, 투자 테마는 메타버스라는 투자 테마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에는 국내가 상장됐지만 12월에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메타버스가 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만 이제 아까 한국 시장과 이제 또 해외 좀 나가서 보면 국내 메타버스가 있고 글로벌 메타버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메타버스는 제 생각에는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메타버스라는 것도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혁신 성장 테마의 S커브를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뭐 약간 인프라 이제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저희도 이제 거리두기가 좀 했지만 얼마 전에 뭐 바이든이 이제 1,400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인프라 법안도 통과시켰고 그래서 약간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싶으시면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당 컨셉에 왜냐면 그 인프라나 이 리츠 같은 경우는 90%를 다 이제 수익자한테 배당하는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 나오고 뭐 이런 조정기에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있겠다 그러면 뭐 부동산 인프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마 22년도 아닐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네. 그럼 혹시 여기에 뭐 투자한 ETF는 혹시 뭐 없을까요? 메타버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올 거고. 아직 제대로 나온 건 없다. 예. 그리고 제대로 나온 거니까 국내 우리 시장은 있고, 있는데, 그렇죠. 국내 해외는, 시장에 메타버스를 추려서 만든 건 있고, 실제 근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잘 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국 시장이 더 크죠. 미국, 중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하려고 하면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미국 리츠도 있고, 예, 그리고 미국 리츠 ETF들도 많이 있고, 한국에는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고 좀 돼 있는데 부동산 인프라에만 투자하는 리츠까지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ETF 그냥 부동산 인프라 이렇게 치시면 요즘은 딱 그 HTS 이런 다 좋아가지고 단어 포함되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조회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